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세 싸움이 대립 국면인데요. 4월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어쨌든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눈앞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4월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4월 흐름의 경제 지표가 좋을 수는 없겠죠. 없을 거고. 근데 의외로 지금 한국은 수출입 동향 같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나왔습니다만 애저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애저의 가동률이 지금 775%예요. 난리가 난 거고. 네. 이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향후에 있으실 터인데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트래픽 과다로 인해서 화질을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SD급으로.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디램 현물가, 거래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만 보면 안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실히 저는 이걸 일컬어 사이버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원자재가 무엇이냐? 옛날에 원자재라고 하면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걸 원자재라고 불렀거든요. 네. 석탄 원유, 이런 거, 원유 이런 것들. 예. 원자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원자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기로 만드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시장의 그 심리가 언제 완전히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지표 차이가 반영이 되겠죠. 지금은 지표 차이 반영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하루에도 2만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꺾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만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4월 중순까지는 무주공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주공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워낙 많은 정책을 썼어요. 예. 안 돼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기업의 신용 디폴트, 그러니까 신용 위험을 꺾어줬죠. 그 채권, 회사채를 사준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달았던 위기감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돈을 뿌린 양들과 주가가 빠진 것들을 믹스해서 섞어보면 2분기 경기 악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미 기반영을 하고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 다음 국면에서 무엇가 나올 거냐를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결국 뭐냐면 시장의 핵심은 말씀하셨을 때 지표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빠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시장은 알고 있다. 예,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국면이죠. 네. 3분기를 보는데 3분기가 언제부터 보일 거냐는 거예요. 저는 4월 중순 이후부터가 3분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의 확진자 숫자 감소가 없이 4월 중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죠. 3분기도 맞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즉 3분기의 실적 지표들도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 공포감을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주공산, 빈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낙폭 과대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정도의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면으로 가려면 4월 중하순으로 가야 된다. 네. 시장의 흐름이 이 반도체를 예전에 산업의 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재료의 형태로서 IT 반도체 섹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수요가 있고 이후에 빠르게 회복될 거란 얘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면 이제 IT 섹터 반도체 그것만 가지고 이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소비나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나 그것만으로서의 한계는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 기준으로 세계 경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이나 세계 경제나 네. 예. 그렇죠. 네. 이제 소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그 지표들이 2분기 꼬꾸라질 것은 이미 반영을 주가에 네. 했고 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반영이 됐지만 3분기까지 그 수요가 거꾸라져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W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확산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네요. 중요한 건 네. 수요축 위축입니다. 예. 저도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빨랐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상황들이 미국의 미래다.
뭐 보름이나 한 달 후에 미국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면서도 보니까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네. 국회 뒷길을 이제 폐쇄한다. 폐쇄한다고, 예. 이제 그 뭐죠? 봄의 가장 큰 축제죠. 벚꽃 축제. 예, 벚꽃 축제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문제인데 결국 공급단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건 수요단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따져보면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죽어버리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보다 한 달 뒤에 이렇게 터진 거라서 미국의 4월 말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이다. 이러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월 달 말까지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된다면 5월에서 6월까지 어렵다. 이러면 WTI로 다시 떨어지겠죠. 예. 그것도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증시 금융시장의 차별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사실은 미국 올라갈 때도 우리는 못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소위 디커플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미국과 결이 다를 수 있다. 미국 투자자들도 본토에서 고생하는 자금들이 나오면 어디 갈 거냐. 한국 노릴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지금은 팔지만 그다음에 개인들의 자금, 부동산도 목에 찼다. 그 자금들이 증시로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네. 소위 본류의 본진의 어떤 이동이냐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내면서 다시 추가적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는가 사실 네. 고민이거든요. 네. 네. 일단 미국 외국인들의 돌아옴은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예. 저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 즉 원화가 강세가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 때쯤은 외국인들은 다시 컴백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가 정말 뜨거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만 해도 1,400조가 1,400조가 지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을 합산하면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토지 말고요. 주택만 한 대략 한 5,0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최근 데이터는 없어요. 한 네. 1년, 2년 전 데이터라서 그때 이제 4,000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5,0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한국의 그 주식시장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은 한 1,450조 정도 내외됩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뭐 대기 자금들이 45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현장에 있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계좌 개설되는 숫자와 자금의 유입 수준이 과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아니 예탁금 45조 처음 보시잖아요. 저도 네. 옛날에 예탁금이 10조 네. 넘어가면 뭐 돈이 몰린다고 고객 예탁금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45조니 뭐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실전에서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이제 부동산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올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금 여유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집이 한 서너 채, 두세 채 있었던 분들이 한 채, 두 채 팔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포트의 조정은 네, 지금 있고 있다. 지금 예. 진행되어지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근데 이 자금들이 네. 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증시. 그래야 이제 사실은 좀 경험도 있고 추가로 들어올 텐데 기존에 우리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뭐 메인 사고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렇게 해서 돈 번 경험이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단 진입 시장이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예. 이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1,500, 600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매매를 많이 해서 깨지는 거 말고 네. 그냥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포지션 잘 구축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익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개인들이 왜 이렇게 예탁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엄청나게 큰 금융사고가 몇 건 있었죠. 그렇죠. 해외 관련된 상품들이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거의 다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가까이 있는 라임 이런 것까지 해서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PB단들이 증권사와 그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 지금 다 박살이 났거든요. 못 믿겠다. 네.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직접 네. 직접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한 축이 있겠고요. 또 하나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98년 IMF 이후에 그리고 2008년도 리번 사태 이후에 매수를 했으면 큰 돈을 벌었다는 걸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상식을 실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도 지수의 가장 뜨거운 구간은 개인이 만들었는데 개인이 8분응선, 9분응선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기관 투자자의 자금은 사실 개인 자금이에요. 왜 지금 기관들이 힘이 없냐면 공모 펀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펀드가 늘어났으면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꼭 꼭지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도 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도 그리고 2000년도 코스닥 버블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냐면 다 개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어와서 개인의 힘으로 시장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버블이 나오는 게 개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까지 개인 자금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패턴으로 지난 10년간 돈이 한 40조 정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 70조가 빠졌지 않습니까? 개인 자금이 빠질 때 생각하시고 개인 트레이딩하는 거 고점 잡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거대한 물결이 바뀌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겸해서 생각하셔야지 기존에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배우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과거의 패턴에 매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예, 그래서 사실 4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주씩 배니까요. 간략하게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전략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제 카페에도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엉덩이를 붙이고 함부로 엉덩이를 들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출발할 때는 코스닥이 꽤 올랐었거든요. 네. 스튜디오에 딱 대기실에 들어오니까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고요. 흔들흔들합니다.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여기 또 입구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다시 플러스 네. 이런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저는 한국 사람들의 투기성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그랬죠? 비트코인이 700만 원인가 비싸게 거래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700만 원 더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2000년 코스닥 버블 지수가 2000포인트입니다.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웬만큼은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과 더불어 한국은 지금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버블이 다는 건 뭐냐면 개인의 투기성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는 얘기고요. 네. 이 변동성을 잘못 말려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시점에 들어왔다고 해도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예 오히려 좋은 주식, 잘 아는 주식에 딱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취하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계시랍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 또 그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